안녕하십니까, 김기리쌤입니다. 자,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일단 해설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고생 진심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6평 시험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시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시험이 총 다 합해서 6개예요. 수능 전에 6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당연히 6평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 망쳤지, 너 망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봤더라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결국 이런 거야. 내가 잘 봤더라도 하루 정도 즐거우세요. 그 다음 못 봤더라도 하루 정도 진하게 슬프세요. 그리고 나서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통제 범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평이 중요하니까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호흡 잘 맞춰보시고 6평을 등에 늘 업고 다니시면서 한 10번, 20번 봐버리세요. 6평 시험지를. 그래서 완전 씹어 먹어버려. 그리고 5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걸 기반으로.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과정에 집중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이거 선생님 해설 강의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분석을 하고 막 깔딱깔딱 넘어갈 때쯤 선생님 해설 강의를 봐야 돼. 당연히 후자야. 그래서 혹시라도 분석이 아직 영 시원치가 않다 그러면 이거 빨리 보면 안 돼. 특히 독서는. 그래서 하루 늦게 봐도 큰일 안 나요. 그럼 오늘 만약에 준비가 덜 됐다고 느끼면 잠깐 끄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그리고 선생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준비가 됐다면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독서에 대한 총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서. 이번 독서는 선생님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신경 많이 썼다.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능이라는 것이 어때야 된다는 어떤 가치, 이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여준 좀 많이 발전된 그런 시험지였다라고 선생님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본질적인 요소를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한 시험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 그럼 이런 거지. 글이라는 게 무엇이며 글이라는 걸 어떻게 읽어내려가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 지금 이런 얘기들 스킵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목적이 정확해야 독서 공부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다 들으시고 잘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지문을 보러 들어갑시다. 자, 어쨌든 선생님이 이런 느낌이 들고 올해 수능도 비슷한 느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번은 이거야. 1번.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지문의 어떤 지문의 난도도 쌤이 볼 땐 아주 높지 않고 한 중상 정도로 느껴져. 이해되지? 그래서 수능이라면 요 지문의 느낌을 비슷하게 가거나 조금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 들지. 너의 체감 난이도와는 다를 수 있다. 나는 뒤질 뻔했는데 선생님은 지금 이 정도면 중상이다 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봐야 돼. 왜 나는 체감 난도가 떨어졌지? 라는 생각. 아니, 체감 난도가 떨어지면 좋겠지만 체감 난도가 높았지? 라는 생각. 그래서 이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할게. 그래서 이걸 딱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독서를 분석을 했을 때 3가지 형태의 학생이 나와. 분석 이후 학생들이 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자, 3녀석으로 나눠줄게. 첫 번째, 분석했다. 틀린 게 10개였다. 근데 10개를 분석했더니 대다수가 해결이 안 되겠다. 해설 강의를 봤는데도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분석 이후에 틀린 것의 대다수가 해결이 안 됐다. 이 친구는요,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다.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류의 학생인지. 이거 절대 가스라이팅 아니다. 자, 뭔 얘기냐면 국어 공부의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를 매일 하는 것, 아니면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 이런 기본적인 스탠스를 이번 여름에 좀 빛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야.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공부가 조금 중요하겠어? 결국 이 친구는 강의 들으세요. 선생님 강의 들으란 얘기 아니야. 무엇이든 좋아. 근데 혼자 한다 생각하면 안 돼.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무조건 먼저 듣는다. 이게 별표야. 이 친구는 강의를 먼저 듣는다. 그리고 나서 요것을 복습을 열심히 한다. 근데 목표는 강의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평가는 한다. 매일 평가. 매일이 키포인트다. 절대 잊지 마. 너무 어렵다고 도망가지 말고 매일 공포처럼 하세요. 그래야 맺게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어떤 느낌의 학생이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많이 틀리면 안 되겠지만 10개를 틀렸어. 근데 10개를 틀렸는데 반 정도는 알겠어. 해보니까 이거였네. 내가 놓쳤네. 아쉽다. 근데 반 정도는 어떤 느낌이 들어? 오답률 높은 문제. 오답률 높은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조금 어렵다. 이런 친구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반은 해결됐어. 근데 반은 해결이 안 됐어. 특히 어떤 거? 오답률 높은 문항. 이 친구의 특징은 어떤 학생일 가능성이 높냐면 머리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강의를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이 두뇌가 조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감각적으로 수업에서 뭘 요구하는지 알아. 근데 문제는 복습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복습이 부족한 거지. 그렇지. 내가 2번이나 복습했는데 2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니까 넌 3번 하세요. 자, 3번을 넘어서야 이 강의가 흡수가 쫙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한다? 이 친구는 복습. 그러니까 체화가 넓었다는 거 쉽게 말하면 대다수의 친구 여기 구간이야.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 강의를 듣는다. 중요하죠. 근데 너에게 훨씬 중요한 건 바로 뭐지? 복습하는 거야. 그래서 복습 많이 해서 완전 니꺼 만든다로 이번 여름을 보내주셔야 돼. 하시고 당연히 매일 평가하는 건 당연하게 똑같은 거고. 마지막 3번째, 내가 문제도 조금 적게 틀렸다. 근데 문제도 적게 틀렸는데 내가 틀린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희한하게 문제 풀 때는 잘 적용이 안 되다가 분석할 때는 자꾸 적용이 돼서 이게 속상하다 하는 친구, 제일 칭찬하고 싶은 친구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냐면 그러니까 대다수 해결된다지. 대다수 해결. 내가 틀린 문제 중에 이 친구들은 주로 이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기본도 잘 지켰고요. 그 다음에 복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온 거야. 그런데 아직 영글지가 않았어. 즉 내가 그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정도 공부하거나 4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열심히 해도 사람마다 속도 차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4개월 가지고는 아직은 내가 충분히 이걸 실력이 다져졌다고 해서 실전에서 다 뽐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친구도 진짜 많이 하고 싶어. 영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남은 시간은 견디기만 하면 돼. 5개월을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부탁할게. 이 친구 똑같습니다. 요거 유지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 이럴 때 빠져나가시면 안 돼. 똑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친구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헷갈리는 거 혹은 어려운 거, 틀린 거. 한 번 더요. 헷갈리고 어렵고 틀린 거. 그래서 우리 어해틀이라고 부르죠. 제 학생들. 그래서 너는 다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네가 특히나 어떤 거? 틀린 문제. 그 다음 어떤 거? 어려웠던 거, 헷갈렸던 거. 문항만 보는 거야 지문의 일부일 수도 있어. 그치? 그리고 보기의 일부일 수도 있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방점을 둬서 이런 것들을 자꾸 뭐를 많이 해준다? 고민을 많이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컨셉을 좀 잡아 들여가셨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고3 때 한 문제, 문학의 한 선지를 한 이틀 정도 고민한 적이 있어. 물론 시급을 전폐하고 고민하진 않았지. 근데 이틀 동안 진짜 그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 고민은 바로 뭐냐면 결국 이게 고차원적 사고야. 그리고 지금 여기 있더라도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야. 그치? 단계가. 그래서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줘야 돼. 왜라는 걸 너의 가장 중요한 퀘스천 마크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왜라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친구들 있죠. 이번 친구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너는 이게 충분히 됐다면 어디까지 달려야 돼?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 자, 결론 나왔지? 첫 번째, 이 친구라면 강의 오직이 열심히 듣는다. 매일 한다. 두 번째, 이 친구는 매일 하는 건 유지하되 복습에 굉장히 신경 써서 내 걸로 만든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거의 다 왔다. 그럼 헷갈리고 어렵고 틀린 거 위주로 굉장히 푸시하듯이 공부한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거 잠깐만 지우고 들어갈게.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나 저렇게는 하겠다. 여름 내내 저렇게 공부해서 9평에 한번 성적 확 올려버리겠다. 아니면 깔끔하게 풀겠다. 근데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지금부터 분석체야. 여기 한 5분 얘기를 해줄 건데 올해 수능은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왜? 그래 본질이 잘 살아있는 시험 칠 테니까. 자, 수능 국어가 있어.
써봐. 수능 국어. 수능 국어는 글과 문제로 구성돼 있지. 쉽게 말하면 글과 문제. 이때 글과 문제 중에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아니면 어느 걸 잘해야 되지? 둘 다 잘해야지. 그치? 당연한 거야.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뭘 잘해야 되지?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지금 끄덕끄덕 나온 친구 있어. 자, 근데 역설적으로 이 시험지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뭐야? 그렇지. 글 잘 읽는다야. 한 번 더. 글을 잘 읽어서 그 힘이 문제로 가게 한다야. 이걸 명심하세요. 올해는 더 세졌습니다. 변별 지점은 무조건 독서예요. 그런데 독서에서 변별을 할 때 문제를 스킬풀하게 내고 싶은 게 앞으로의 수능의 목적이 아니야. 글 자체가 뭔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글을 이해하는 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헷갈리는 문제가 남지. 그럼 선지만 자꾸 뒤집다 파지 말란 말이야. 선지에서 미스가 났다는 건 무슨 얘기야? 지문의 핵심 부분을 놓쳤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고3 때 했던 것처럼 해. 뭐? 지문 자체를 다시 봐. 지문에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샅샅이 뒤져서 밝히라고. 알겠지? 그 연습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앞으로 5개월 하반기도 뭐 하겠다? 글에 집중하겠다. 헷갈리면 다시 글을 보겠다. 이 마음을 딱 굳혀서 심지를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글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글을 잘 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냥 A부터 Z까지 꼭꼭 씹어서 읽으면 돼? 그러니까 이번에 어땠어? 시간이 부족해서 한 지문 반 정도로 날리게 돼. 그러면 흥분해서 빠르게 읽으면 돼? 아니라고 했잖아. 재학생들은 대답하면서 다시 한번 초심을 찾아. 나머지 친구들은 이 얘기 잘 듣고 움직여봐. 자, 그럼 글을 읽는다는 거 빠르게도 아니고 천천히도 아니네? 그럼 어떤 거야? 천천히 읽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집중하고요. 빠르게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은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돼. 힘을 줄 부분과 좀 뺄 부분을 결정하는 거. 즉 호흡의 조절. 이거야. 근데 호흡의 조절은 결국 누가 만들어주는 거지? 자, 수능 국어에서 독서 지문 누가 쓰죠? 사범절이야. 대답해. 누구야? 평가원. 그럼 평가원이 글을 썼다는 건 평가원에 뭘 가지고 쓰지? 의도를 갖고 써. 그럼 평가원의 의도가 녹아있는 이 부분은 속도를 빨리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 힘으로 이해하면서 수렴적으로 넘어가는 거야. 다시. 자, 글이 있어. 상상해. 앞으로 5개월 이러면 절대 큰일 안 나. 쫄지 마. 자, 5개월 동안 뭐 하는 거야?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해 나가는 거야. 의도 부분은 속도 줄여주며 이해하고 나머지는 빠르게 읽으면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써놓으세요. 자, 이걸 벽에 안 붙여버려. 평가원의 뭐에 맞춰?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한다. 여기 키포인트.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한다. 그지? 그래서 즉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의도가 곧 뭐기 때문이다. 답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명심하세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해한다가 아니야. 의도 부분은 정확하게 속도 줄인다. 그래서 요거 조금 쉬운 말로 써드릴게. 의도 부분 속도 줄이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 문단 끊어놨지. 누가? 평가원이. 그럼 문단 끊어놨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문단 끊어가면서 가야지. 끊어가면서 뭐해? 그 문단 집중하는 거야. 그지? 끊어주고 집중하고 끊어주고 집중하고 끊어주고 집중한다. 이런 상상을 해야 돼. 근데 끊어주고 집중하다가 정보가 너무 많으면 뭐 해줘? 정리한다. 이게 앞으로 너가 가야 될 5개월의 힘이야. 끊어주고 집중하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의도 부분을 잔상에 남긴다. 그리고 정답에 갔을 때 오답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답이 살아나는 힘. 의도와 정답의 연결성. 이게 글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고민이 돼야지? 아, 알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이거군요. 근데 그러면 의도가 뭐죠? 우리 재학생들. 그래서 쌤이 뭐라고 얘기했어? 의도 암기하는 거 매일 해야 된다. 절대 잊지 말아라. 그 다음 나머지 친구들도. 그럼 대답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번에 슬펐다면 딴 이유가 아니야. 물론 문학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독서 때문이야. 자, 첫 번째 한번 대답해볼게요. 요거 끌고 와서. 그럼 의도 1번이 바로 뭐야? 결국 17문항 중에 이번에는 한 7문항 정도가 요걸 차지할 거야. 한 번 더 얘기한다. 17문항 중에 7문제 정도야. 왜 추론 문제가 많아졌어. 자, 그 정도가 바로 문단별 뭐 찾기지? 핵심 찾기야. 그 문단별 핵심 찾기야. 그럼 핵심은 속도를 빨리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서 살려줘야 돼.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자, 그래서 단어 건지는 거야. 단어를 건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집중해 주는 거야. 옳지, 후자야. 두 번째,
그런데 요게 쌤이 뭐라고 얘기했지? 17문항 중에 7문제야. 그러면 나머지 10문제는 이거겠지. 의도 2번.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 그럼 문단별 핵심 하나를 기출하기 위해서 핵심이 몇 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이겠지. 그럼 2개 혹은 3개인데 2개를 가능성이 높지 올해. 2개가 나왔을 때는 얘네들 이 핵심 간의 무슨 성을 따져야 돼? 핵심 간의 관계성이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아. 얘는 웬만하면 뭐 하면서 들어가야 돼? 정리하면서 들어간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요때 핵심 간의 관계성을 크게 나누는 셈이 2가지로 나눠드렸지. 첫 번째가 뭐였지? 같다야. 두 번째가 뭐였지? 다르다야. 그럼 같다와 다르다라는 어떤 사인이 나왔어. 의도의 표지가 나왔어. 그럼 표지가 나왔을 때 우리는 사고의 방식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 이런 형태야. 이 형태일 때 어디에 힘을 주면서 들어가야 돼 얘들아? A와 A' 중에 여기지.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얘가 핵심이야. 얘 살려주고 매다 꽂듯이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예시가 굉장히 길어도 핵심이 투출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다르다면 이때는 뭐야? A와 B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럼 올해 수능에 기출될 가능성이 높은 게 대비지. 대응이든 대비든 대조든 어쨌든 대칭되는 느낌이지. 그럼 요때도 글을 읽을 때 어떤 사인으로 읽어야 돼? A에 힘을 줘야 돼. 왜? 첫 항이야. 첫 항에 힘을 주고 대비 표시 밀어내듯이. 대비 표시는 쌤이 뭐라고 얘기했지? 절대 딴 건 네가 네모하든 동그라미 하든 내 마음은 상관없어. 근데 대비 표시는 이거 안 하잖아. 분명히 사유가 무너져. 대비가 있을 때는 대비 표시를 자꾸 살려주면서 가세요. 그래야 글이 살아납니다. 호흡의 조절. 자 그래서 A 살렸지? 밀어내듯이 대비 표시. 그럼 B의 얘와 대칭된 부분이 정답으로 투출. 이런 느낌으로 느껴져야 돼. 그래서 올해는 있잖아. 올해는 옆에 좀 더 붙이고 얘기해줄게. 그리고 관계성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어떤 것도 있지? 선우인과. 그치? 그래서 이게 과정으로 기출된 거야. 이해돼? 그리고 뭐 대소비례 사칙연산. 그치? 그래서 요 문제도 과학기술 지문에서 한 문제, 보기 문제로 기출된 거야. 자 근데 요번 그 시험에서 굉장히 느껴지는 거, 그래서 요런 것 쪽으로 많이 가버리면 뭐가 돼? 스킬이 돼.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얘네들의 난도 높여놓은 거 아니야. 높지 않았어. 어디에 훨씬 난이도를 높여놨죠?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핵심 간의 관계성인데 요 아이. 이런 거 좀 조심했다고. 약간 살짝 끊어줄게. 보지 말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 물은 거야. 여기까지를. 다 물었는데 얘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다는 걸 이해해야 돼. 알아듣겠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 실제로 글을 한번 분석해보러 가자. 올해 화두죠. 바로 뭐예요? 가나지문 한번 가볼게요. 가나지문 가셔서 12에서 17입니다. 자, 12에서 17 오셔가지고 요 지문 제일 위에다 쓰세요. 올해 수능에도 우리 수업 때 얘기했던 거야. 올해 수능에 가장 어려울 글이 뭐다? 라고 쌤이 얘기했었어. 인문지문이다. 그치? 그래서 인문지문이 가장 어려울 거라서 우리 그래서 논리학 칼퍼포콰인 공부했던 거야. 닮아있는 구석이 있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인문지문은 가장 난이도가 좀 있을 거고 가나지문은 추출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쌤은 이런 얘기할게. 오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내용을 100%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가의 의도에 맞춰서 호흡을 가져가는 기초, 본질을 잘 살려서 읽은 친구는 다 맞힐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제 난도도 여기가 높았고 그랬어. 자 근데 어쨌든 가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까만색으로 하면 미션을 중간중간 들 거거든. 근데 김기리 펜 하면 빨강이나 파랑 색깔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길 원하고 재학생은 대답을 하시고요. 나머지 친구는 필기를 따라오면 돼. 자 열었지 상상해. 열자마자 제일 먼저 무조건 봐야 되는 게 있어. 바로 뭐지? 달문이야. 달문을 먼저 봐서 이 글의 핵심어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달문을 먼저 보니까 12번 가에 나타난 A어 살려. 그럼 가에 A어 나오면 안 집중. 그 다음에 13번 A로부터 주로 A 살려. 근데 A라고 딱 따놨겠지. 그럼 따놨으니까 끊어주고 집중해야지. 그 다음 14번 볼 거 없고 15번 기억 살려. 그럼 기억 부분 안 집중해서 읽었어야 돼. 16번 됐고 17번 A에서 E 체크해줘. 선생님이 어휘잖아요. 어휘도 평가원이 기출했고요. 그래서 이거 다 사인입니다. 이 부분 안 살려 읽으란 뜻이에요. 이 정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가 똑같이 다 써야 돼. 가 얘들아 가 갔을 때 무슨 생각해야 돼? 가나글 중에 어디를 조금 더 힘줘서 읽어야 돼? 가야. 왜? 첫 항이기 때문이야. 가 자체의 별표. 근데 가의 몇 문단? 1문단이야. 다시 살려. 1문단은 얘들아 글 중에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가 있지. 어디가 가장 중요해? 초반부야. 절대 여기 빨리 들어가면 안 돼. 흥분해서. 그래서 1문단 옆에 1문단 뭐 투자? 시간 투자.
다른 애들 막 미친 듯이 풀지. 우리는 1문단 시간 투자. 왜? 글 잘 읽는 게 중요해. 그리고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서 전체 시간을 줄여. 오케이? 다시 1문단 시간 투자. 써도 시간 투자. 근데 시간만 투자해 뭐? 핵심이 뭐지라는 생각. 자, 그래서 몰두된 느낌. 1문단 시간 투자하면서 핵심이 뭐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 다음 2문단. 1에서 2문단 넘어가는데 표시해둬. 1에서 2문단 넘어갈 때 그냥 쓱 연결하면 안 돼. 끊어져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읽어? 끊어주고 몇 번째 줄? 첫 줄 집중. 이렇게 들어가. 끊어주고 첫 줄 집중. 오케이? 그래서 미션을 드려볼게. 가의 1문단 첫 줄부터에 어디까지 끊을 거면 2문단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앞까지 여기까지 괄호를 닫아보세요. 이걸 실전이라고 다시 생각해 보시고 뭐 해주는 거야? 그러면 끊어주고 집중하고 정리할 거 정리한다. 오케이? 자, 시간을 선생님은 그냥 바로 끊었다 갈 거거든. 그리고 바로 했다 치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너는 스탑워치를 놓고 시작해서 시간 맞춰서 연습하고 가. 자, 준비. 요거는 1분 정도 한번 드려볼게. 시작. 자, 하셨죠? 하시고 나면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제 김기리 펜자다. 김기리 펜 잡으시고 가의 첫 줄. 가의 첫 줄 옆에 이렇게 써. 몇 줄부터 집중해야 돼? 1문단은. 그렇지. 첫 줄부터 집중해야 돼. 첫 줄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렇게 살렸다면 어떻게 들어오지? 전통적인 윤리야. 이렇게 들어와. 전통적인 윤리의 주제는 선, 살려, 올바름, 살려. 왜? 따옴표 있기 때문이야. 한 번 더. 전통적인 윤리의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그래야 뒤에 어느 글자가 들어와? 도덕 용어. 이렇게 들어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 여기까지가 난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야. 거기 들어가. 그럼 기억이 여기를 살려 읽으니까 기억이 남아 버린단 말이야. 거기 들고 있지? 어떤 거지? 전통적 윤리학이라는 건 바로 이 도덕 용어. 이 아이의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무슨 근거? 객관적 근거. 여기까지가 속도가 천천히 읽혔어야 돼. 잘했고. 그다음에 그러나 살려 윤리학은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속도 계속 줄이려는 사인이야. 이러한 살렸지? 그리고 뒤 그러니까 뭐 에이어는 여기 넘어가면서 무슨 표시하면서 넘어갔으면 깔끔해. 대비 표시. 지금 핵심이 두 개인데 물론 에이어가 가장 핵심이야. 근데 두 가지기 때문에 대비 표시. 그리고 에이어의 별표 쳐버렸어요. 이런 느낌으로 읽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럼 에이어 부분은 김기리 펜으로 밑줄 쫙 치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잔상이 한번 남겨보도록 하세요. 자, 거기 들어봐. 읽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읽히지? 둘이 대비 지점. 그리고 여기 가장 핵심.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와? 도덕 문장. 맞아? 도덕 문장. 이 아이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진리 적합성. 근데 진리 적합성은 어떤 거? 참 혹은 거짓을 따지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 없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 속도 여기 확 줄여야 돼. 확 줄되 밀어내듯이 읽어야 여기가 대칭적으로 들어오고 접근이 되거든 말이야. 쌤말통이 이거 1문단이야. 이렇게 읽었어야 돼. 그러면 2문단 넘어간다. 2문단 첫 줄 끊어주고 첫 줄. 그러니까 어느 글자? 에이어는. 근데 뭐? 진리 적합성. 왜 여기를 살려 읽지? 2문단의 첫 줄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뭐? 반복됐기 때문이야. 선생님이랑 늘 수업했던 거 그대로 푸는 거야. 근데 이게 연습이 많이 돼야 돼. 우리 재학생들은 아까 1, 2, 3 중에 아마 2번 혹은 3번 학생일 거야. 뭘 연습해야 되는지 잘 보시고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 방법 없어. 자, 그래서 다시 에이어는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이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 이거나 넘어갈 때 뭐 대비 표시 혹시 끊어. 오케이? 끊어줘야 돼. 그 다음에 보니까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점. 그래서 도덕 문장은 진리적 문장이 없다. 이렇게 살려 읽어야 되겠지. 쌤처럼 시험장에서 이럴 수는 없어. 헤비 메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의 사유가 어디에 호흡이 조금 집중되면서 호흡이 조절되는지 봐.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진리 적합성이라는 건 이 두 가지 끄덕. 근데 이런 측면에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들어오지. 그럼 한번 기억 한번 해볼까 얘들아? 기억 한번 해봐. 두 번째 보니까 에이어라는 오빠야. 이 오빠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진리 적합성이라는 것을 후루룩 읽으면 안 돼. 첫 번째가 바로 뭐였지? 정의를 통해서 간단하게 써. 정의를 통한 뭐? 분석. 그리고 대비 표시해도 돼. 그리고 두 번째 뭐? 관찰을 통한 뭐? 그렇지. 종합. 이지. 근데 이 아이 둘 뭐 했지? 대비 표시. 이런 느낌으로 들었지. 도덕 문장은 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그렇지. 진리 적합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없다 이러고 넘어가야 돼.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읽히기 때문에 얘는 없다고 얘는 있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들어와? 정의 X, 관찰 X. 여기를 속도 줄이면서 뭐 해버렸어야 돼?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여기를 받아서 이쪽으로 온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중에 어디잖아? 여기잖아. 자, 의도에 맞춰 읽는다는 건 글이 단어를 건지는 것이 아니야. 건지는 게 아니라 호흡을 집중해서 평가의 의도를 따라가서 무게 중심이 어딘지가 느껴야 돼. 계속 이 작업을 해주는 거야. 5개월 동안 평가를 놓고. 자, 그래서 여기가 가장 세. 도덕적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어. 왜? 정의를 통해 분석할 수 없고 관찰을 통해 종합할 수 없어. 여기까지가 중요했어. 자, 근데 이런 주장할 거라고. 저는 여기까지는 됐는데요. 어디가 안 읽혔냐면 우선, 그 뒤에 우선부터 가르쳐. 우선부터 가르쳤지? 선생님 말이 좀 빨라. 근데 빠르다고 자꾸 천천히 들을 생각하지 말고 빠른 걸 들으려고 해. 그리고 집중하려고 애를 쓰세요. 왜? 수능의 80분은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자, 다시 갈게요. 우선부터 바로 이 문단을 제일 끝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선에 바로 그 다음 줄 보니까 선은 A다라는 도덕적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여기 밑줄 쫙 쳐. 선은 A다. 분석적이려면 수로인 A가 주어인 어쩌고저쩌고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 밑줄 쳐. 여기가 이해 안 됐거든. 되지? 자, 그런데 시켜볼 거야. 1문단, 2문단 왔지? 그다음 2문단 왔을 때 어디에 속도 줄였어? 얘 첫 번째 보니까 이거 보고 있지? 얘 두 번째 이거. 여기까지 잘 읽었다면 여기 넘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위에 있는 얘기가 매다 꽂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 쌤 말 동의? 그러니까 위에 여기에 예를 들어라고 설명하지 않았어. 즉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 이제 이런 표정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초반부를 집중해서 읽어야 얘가 마치 매다 꽂힌다는 느낌. 사고가 그렇게 돌아버린다는 거야. 유연하게. 그래서 요 힘을 가지고 우선에 화살표 하세요. 그리고 우선부터 이 문단 제일 끝까지를 딱 40초 정도를 둘 거니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살릴 법은 살려봐. 시작. 자, 했다 치고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선이라는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 선은, 자, 두 번째 줄, 선은 A다 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여기가 살아야 돼. 끊어주고 뒤에 펌핑. 수로인 A가 따옴표에 살려 주어인 선이라는 뭐 개념 속에 내포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야. 자, 밑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없긴 하지만 선생님 좀 얘기할게요. 자, 보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해? 분석적이려면 뭐 해야 된다? 수로의 개념이 어디? 주어의 개념에 포함돼야 된다. 질문. 그럼 여기 나올 얘기는 수로 개념이 수로가 주어 개념에 포함 X. 이렇게 들어가야 돼. 선생님 딴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무조건 어떤 느낌으로 들어와? 봐봐. 무조건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가 확산하는 듯한 느낌이지, 그치? 얘가 A인 거야. A. 나 A라고 쓸게. 그리고 얘를 매다 꽂듯이 봐야 돼. 그러니까 얘는 A 프라임인 거야. 그러면 연동이 된다는 느낌으로 읽혀야 되는 거야. 왜? A 힘주고 매다 꽂았기 때문에. 100% 이해하세요가 아니야. 근데 연동해서 관계성을 규명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 실제 수능에서 이번에 기출은 안 됐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래서 수로 개념이 포함된다 라는 것은 이 아이. 그래서 포함되지 않았다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뭐가 아니다. 정의 분석 아니다. 내 말 동의? 얘네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집에서 연습한다. 그 다음 3문단 간다. 3문단 첫 줄 마찬가지입니다. 3문단 첫 줄 어떻게 읽어? 끊어주고 첫 줄 펌핑하듯이 읽어야 돼. 그럼 어떻게 들어와? 도덕 문장 이렇게 들어오지? 첫 줄 안 집중해서 읽어. 그럼 밑줄 쫙 쳐봐. 그럼 도덕 문장을 뭐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있어. 이게 뭐 정서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내 잔상에 남아야 되는 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다고 누가 주장해? A형은 주장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 문장.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살아나야지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오해했다.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두 가지 용법 할 때 무슨 느낌이 들어? 아, 두 개 뭐? 대비되겠다. 대비를 오지게 썼다는 얘기야. 어렵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이 3문단 전체는 다 뭐야? 대비로 인지하면서 적었어야 돼. 끄덕끄덕. 그 첫 타임이 바로 뭐야? 두 가지 용법 밑에 보니까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 용법으로도 끊어 대비 표시해버려. 세 개의 어떤 사실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이거 집에서 이해하는 건 하세요. 두 개 무슨 표시하면서 넘어갔어야 돼. 대비 표시. 선생님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정리하세요. 근데 정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대비적으로 정리하라는 얘기야. 대비적으로 느낌을. 질문 여기서 살짝 한번 더 적을까? 그러니까 3문단은 다 대비로 읽었다고 난 칠게. 그렇게 이해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하나하나 따로가 아니야. 대비된 범주로서 인식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두 개가 이제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 이게 답은 지금 기술적 용법이 나왔어. 근데 질문 어디가 더 중요해? 당연히 표현적 용법이야. 이유는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이야. 산문답 몇 번째 줄? 첫 줄. 이렇게 가야 앞으로 수능에서 딥하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판단이 훨씬 깔끔해지는 거예요. 수능이 훨씬 세련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읽었다면 자, 가 다 읽었죠? 다 하셨어요? 그럼 이제 문제 가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봅시다. 갔을 때 12번 답은 4번이야. 4번 봤을 때 옆에 써봐. 약간 순간적으로 어땠어? 4번 답인 것 같았지? 근데 어땠어? 헷갈렸지? 옆에 써. 헷갈렸을 때 뭐 중심이야? 하늘 본다. 망함. 하늘 본다. 안 됨. 선지 들고 판다. 안 됨. 뭐 간다? 헷갈리면 지문의 핵심 써도. 지문의 핵심 가서 손가락 갖다 대. 핵과 손이라고 써. 지금부터 다 이렇게 연습해. 지문을 잘 읽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때 손가락만 갖다 대시면 돼. 그럼 손가락 딱 갖다 대니까 4번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과 표현을 나누지 않았지. 그냥 기술에서 사실을 다룰 뿐이지. 다음 4번 그래야 5번 안 고를 거 아니야. 되지? 그리고 5번 우리 지금 글 읽은 대로 다시 보시면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자, 그럼 14번 봅시다. 14번에 진술 1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 진술 2의 A역까지 처리했는데 답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번 풀러가서 답이 2번이네 하고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어디가? 나에 갈 때 자 주의사항이 있어. 이 글을 망쳤을 때 혹은 지금 아이들 정답률이 박살이 났을 때 가장 주된 요인이 나로 넘어갈 때 너의 시선, 스탠스야. 자, 가에서 나 넘어갈 때 질문 들어갈게. 가나 나눈 사람 누구? 평가원. 평가원이 나눴다는 건 이거 반드시 어떻게 읽어야 돼? 끊어 읽어야 돼. 그래서 나 위에 배를 쫙 깔려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읽어. 똑같이 연습해. 그래서 끊어주고 자 나의 일문단이죠. 이걸 놓친 거야. 나의 일문단 안 집중 그래. 우리 재학생들은 지긋지긋하게 했던 거야. 그 구성에서 옆에 써. 그래서 나의 일문단도 시간 투자 핵심이라고 써. 나의 일문단도 시간 투자 핵심. 그렇게 안 하니까 읽고 나니까 막 PQ가 날아다니잖아. 알겠지? 이거 PQ 알면 좋죠. 정건 긍정 알면 좋지. 모르는 거 나오면 늘 중요한 건 우리의 무기를 뭘로 장착할 것이냐. 이 본질적인 걸 계속 생각하고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하는 사고력을 길러야 돼. 계속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넌 어디까지 할 거냐면 1문단 첫 줄부터 오른쪽에 오니까 5페이지에 1, 2, 3, 4, 5, 6번째 줄. 기억이네. 바보 아니야? 기억에 제기한 문제였다까지 끊어라. 여기까지 괄호. 너는 지금 실전이야. 실전이고 여기까지 쌤이 딱 1분 줄게. 스탑 해놓고 할 거야. 그리고 여기 1분 집중해서 핵심 살려 읽는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리한다. 시작. 됐다 치고 가보도록 할게. 자, 첫 줄. 다시 얘기할게. 나의 1문단 첫 줄 안 중요. 중요. 첫 줄부터 집중.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이렇게 들어와. 아까는 뭐였어? 윤리학. 얘는 논리학.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뭐?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한 번 더.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있나 봐. 근데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래. 윤리학의 특정 견해는 누구 거야? A요. 둘이 대비된 거야. 자, 그 다음 집중하고 있어야 돼. 여기를 함부로 읽었기 때문에 뒤를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가자. 다음 논리는 이를 보여준다.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라는 논증을 정방문증. 여기를 함부로 읽고 뭔 소리예요? 이따구 짓 하면 안 돼. 읽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야. 따옴표 해놨지? 누가? 평가원이. 그럼 뭐? 심지어 1문단 첫째 줄, 두 번째 줄. 안 집중. 집중해서 읽으려고 애를 써야 돼. 그거는 굉장히 의식적이야. 의식적으로 읽어야 비로소 읽혀. 특히 독서야. 5개월이면 충분하다. 다시 갈 거야. P면 Q이다. 그리고 P이다. 따라서 Q이다. 라는 논증을 전건긍정식. 오케이? 근데 그 옆을 봤더니 뭐? 전건긍정식은 뭐 돼 있어? 반복. 그럼 이 부분 안 집중, 더 집중, 더 집중 갈 거야. P면 Q이다. 그리고 P이다. 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살짝 끊어버려.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다. 라는 문제에서 타당하다. 아, 여기구나. 이해됐다. 자, 근데 뒤에 어느 글자가 나왔지? 그런데 이 글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데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랑 어떻게 연습했지? 그런데 나오면 확 끊어라 그랬지. 왜? 무게중심이 뒤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내용 설명했고 근데 내가 본격적으로 그런데 설명하고 이 얘기인 거야. 그럼 그런데의 첫 줄 안 중요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쫙 살려봐.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대비 표시. 그 문장이 뭐? 조건문인 PQ에 부분으로 포함될 때는 그렇지 않다.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뭐 감정이나 태도 표현 X 이렇게 정리하면서 무슨 표시? 대비 표시.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귤은 맛있다. 봐봐. 여기 괄호 쳐봐. 귤은 맛있다 하는 순간 아까 가글을 잘 읽었다면 집중해서 읽으면 얘도 마찬가지지. 가 쓴 사람이 나 쓴 거야 똑같이. 귤은 맛있다 하는 순간 위에 있는 내용이 뭐 매달꽂히듯이 화살표. 어디? 지금 사라졌지만 A, 예시 A 프라임인 거야. 근데 예시라는 글자가 없어졌네. 앞으로 우리가 만날 건 이거네. 근데 이런 걸 아무 때나 집어넣는 거야. 1문단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래 후자. 그래서 넌 1문단 집중해서 읽어야 윗부분 살아나고 매달꽂듯이.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있죠? 뭐가 있죠? 어려우면 한 번 더 보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야 해. 단독으로 진술된 때는 감정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조건문의 부분일 때는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귤은 맛있다. 화자의 뭐? 선호라는 감정이다. 연결되지. 감정이나 태도나 선호나 그놈이 그놈 아니야. 매달 꽂았으니까. 하지만 살려봐. 올라간 그 문장에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라는 뭐? 조건문의 일부. 살렸지? 그럼 귤에 관한 뭐?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오케이. 딴 얘기가 같은 얘기잖아. 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난 이렇게 살릴 거야.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면 Q이다 의 P와 P다의 P 사이에 내용 차이 생김으로까지 끊어봐. 여기서 혹시라도 어려웠다. 그럼 여기 한 번 더 정리해두고 들어가는 거야. 결국 뭔 거지? P면 Q이다라는 조건문 안에 P와 P다라는 단문의 P의 뭐? 내용 차이 생김으로 쉼표 뭐 해버려? 끊어. 뒷부분 뻔핑 하듯이 들어가. 그럼 뭐야? 전건 긍정식에도 두 전제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였던 거야. 이해되지?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억 한번 해봐. 나의 1문단 한번 기억해봐. 결론적으로 1문단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지? P라는 게 딴 데 보지 마. 집중해. P라는 게 뭘 표현할 때? 감정 혹은 태도, 선호. 아무 글자라도 상관없어. 난 그냥 감정이라고 쓸게. 근데 이걸 표현할 때는 결국 어디일 때와 조건문일 때는 이 감정이 표현이 돼 안 돼? 안 되고 이 바뀌어도 상관없다. 단문일 때는 이 감정이 표현되니까 얘네들의 P에 뭐의 차이가 생겼다? 내용 차이가 생겼다. 따라서 우리가 Q라는 결론에 어떤 타당성, 그러니까 얘가 완벽하게 참이라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올라면 얘가 집중하라는 글자를 집중해가면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읽어주고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밀려간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 여기까지 와서 여기인 거야 매칭. 이해돼? 여기서 매칭나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 이게 문제야. 자 기억 안 살려 읽었어 살려 읽었어? 당연히 살려 읽었지? 기억 살려 읽으니까 제기한 문제였다.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 그리고 그 다음을 봐. 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며 표절을 돕는다는 건 나쁘다. 그리고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 돕는 것은 나쁘다. 내가 지금 몇 번 읽은 것 같아. 미안해. 어쨌든 지금 보니까 P면 Q이다. 그리고 P다. 따라서 Q이다. 이 형태지? 똑같은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러한 논증은 어떻다?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타당해 보인다. 살짝 밑줄. 하지만 뒤쪽에 힘이 있지. 표절은 나쁘다가 뭐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뻔핑이. 그리고 쉼표니까 끊어주고 뒷부분 확 살려. 여기야.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여기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왜? 문제라는 걸 인지하면서 들어왔으니까. 타당하지 않다. 나오진 않았지만 얘들아. 그래서 두 번째 예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시 두 개인 게요 사실은. 이거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참을게요. 왜냐면 지문 자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서. 결국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말이 안 써도 돼.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타당하지 않다. 이 부분인 거야. 이게 기억인 거야. 이게 기억. 그치? 기억. 이거 집중하면 돼. 자, 그렇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끊어봐. 끊어주고 그러므로 누가 나왔어? A여. 자, A여라는 사람이 등장했네. 이때 그냥 넘어가는 친구와 뭐 표시? 대비 표시했다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이제 핵심이 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앞에 논리학자의 비판. 그리고 나서 A여. 대비 표시. A여의 윤리적 희연을 고수하려면 쉼표 끊어버려. 뒷부분 펌핑. 도덕 문장을 표현하는 그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해버리거나. 이해되지 갑자기. 하고 쉼표 끊어버려.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 다음까지 이 쟁점에 대해서 행크스. 자 여기 그냥 지나가는 친구와 뭐 그래 대비 표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입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사상자가 분명히 두 명이 나올 거고 이 사람은 무조건 둘 계속 대비시키면서 들어가라. 올해 대비 쌤이 그냥 그랬잖아. 6평 시험지를 나는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무조건 대비가 쫙 깔릴 거다. 그리고 작년은 이거 충분히 못 살렸기 때문에 올해는 대비를 훨씬 강화할 거다. 쌤이 나는 예상대로 돼서 너무 뿌듯하거든. 왜? 내가 가르쳤던 대로 그리고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리고 선생님께 재학생 친구들은 딴짓하지 말고 시킨 걸 하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도 이걸 주안점으로 움직여보세요. 혼자 공부하더라도. 자, 그래서 다시 갈게요. 행크스를 좀 대비시키면서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어. 그러면 그 마지막 문단이야. 이제 다 왔어. 마지막 문단 A를 따놨지. 그럼 이 부분은 특히나 어떤 사인이야?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라 이 뜻이야. 근데 어떻게 읽어라? 끊어주고 첫 줄 집중이야. 똑같아. 다시 체크해. 끊어주고 첫 줄 집중. 그래서 괄호를 쳐줄게. 첫 줄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 이거 그냥 순서를 읽어야 되겠네. 첫 줄부터 1, 2, 3, 4, 5, 6, 7, 8, 9, 10. 실제로 타당하자까지 괄호 닫아. 여기를 잘 읽지 못해서 뒤가 미스가는 거야. 여기 집중해서 똑같이 40초에서 1분 드릴게. 집중해서 좀 살려 읽을 노력해봐. 자, 시작. 했다 치고요. 김길패 잡으세요. 그럼 첫 줄 어떻게 읽게 돼? 표절은 나쁘다는 문장은 표절이란 대상의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한다. 딴 건 모르겠지만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 이 부분. 그리고 화자의 문장이라는 진술은 그 내용과 그렇기 때문에 살짝 반복.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는데 그렇지 않든 어때? 판단적. 그 아랫줄. 문장이 어때? 판단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읽히지. 놀랍게도 네가 원치 않아도 있잖아. 의도에 맞춰 읽으려고 애를 쓰잖아. 여기가 살아나. 잘했어. 판단적이라는 것은 쉼표 끊어버리고 뒷부분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여기 살아남.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 내용 차이가 없다. 살아나지. 아까 거와 차이가 있지. 아까는 내용 차이가 있다 그랬지 기억이. 근데 여기는 내용 차이가 없다. 왜? 판단적이기 때문에 둘 다. 그래서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근정식은 밑줄 쫙 치세요. 여기에 들어가야 돼. 타당이 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읽었을 때 있잖아. 우리 막 정리하고 그럴 때 안 했죠. 근데 정리가 머릿속에서 입력이 됐죠. 왜? 의도에 맞춰 읽으려고 진짜 집중해서 몰두된 느낌. 요거 그렇게 잘했어. 그럼 살짝만 정리해볼까? 보게 들어봐. 그러니까 조건이든 단독이든 이 행크스 오빠는 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이 뭐다? 판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적인 건 내용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내용 차이가 없으니까 둘 다 타당하다. 얘는 타당한 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갈게요. 그래서 여기 갈게요. 그렇다면 B는 Q이다에 포함된 B.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질문했죠. 질문에 대한 답이죠. 신경 써야지. 그래서 다른 점이 뭐냐? 가령 귤을 마시다, 귤을 마신다면 귤은 비슷하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된 경우. 그래서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에 그것은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슨 표시? 대비 표시, 속도줄이라는 사인.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을 마신다는 판단적 본질은 잃지 않는다. 세게 치고 들어와. 그리고 다시 말해 여기 낼 거잖아 지금. 다시 말해가 뭐야? 즉 예를 들어 같은 말이지. A 매다 꽂듯이 A 프라임. 여기 낼 거야. 근데 이거 틀린 친구 우리 재학생 중에 반성 많이 하셔야 돼. 너 탓이야. 선생님 탓이 아니야. 그럼 5개월 동안 네 탓 안 되게 해. 자 볼까? 밑줄 세게 치세요.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그럼 뭐지? 결국 모든 아이들은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고 그것이 바로 뭐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인 거야. 자 여기까지 다 읽었고요. 13번 풀러갈게요. 13번 3번 그래서 선지 한번 읽어보세요. 서로. 지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5번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판단적 본질을 유지한다. 답은 5번. 15번 오세요. 이 문제 잘 냈습니다. 기억을 이해한 내용이죠. 기억은 뭐죠? 논리학자들의 비판입니다. 1번 A여의 윤리적 견해가 옳다면 끊어버려. 똑같이 해. 정건근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는 순간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 이게 핵심은 아니었는데? 뒤에 보니까 기억은 A여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면 이때 뭐 하는 거야? 헷갈림이 내렸어. 헷갈리면 핵심에 다시 가는 거야. 손가락 딱 갖다 대는 거야. 비판이 뭐였더라? 그리고 네가 시계 읽은 부분. 그렇게 보고 손가락을 갖다 대. 그렇다면 타당해 보이는 것이 비판이 아니라 타당하지 않다가 비판이었던 거야. 문제였던 거야. 자 그리고 14번 올라갈게. 14번은 이렇게 말씀드릴게. 맞췄다. 맞힌 친구인데 소거법으로 맞췄다. 5번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 읽은 거야. 맞췄는데 소거법이다. 이 친구는요 잠깐 스톱하시고 4번이 왜 답인지를 한 번만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 부분을 듣지 말고 한참 고민하고 다시 살렸으면 좋겠어. 왜?
너한테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 여기 사라졌지만 우리 조금 이 문제 맞췄다는 건 어느 정도 두뇌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어렵고 헷갈리고 틀린 문제 연습을 딥하게 해야 된다고. 뭐에 맞춰? 의도에 맞춰. 독서는 변별이야 이번에. 진짜야. 그래서 이 연습을 한다. 자, 근데 난 틀렸다. 그 친구라면 바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A어 왜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뒤에 진리 적합성 때문에 틀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물론 그 부분도 글자 어폐 있어. 근데 나는 옳다해서 틀렸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여기서 한번 재도전하고 싶다? 한 번 더 도전. 자, 도전까지 했다 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 진술 3하고 A여지. 이 형태 잘 봐. 14번. 약간 옆에 써둘래? 14번은 있잖아. 문제의 유형이 좋아. 그래서 나 지금 별표 치고 싶지 않거든. 독서에서는. 왜? 독서 문제 다 좋아. 글 다 좋아. 그런데 14번은 별표 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문제 유형을 잘 익혀두라는 얘기야. 어떻게 나오죠? 진술 1번에 대한 A어와 누구의 의미야? 진술 2에 대한, 진술 3에 대한. 근데 왜 진술 3의 내용을 아니까? 그래서 이거 헷갈린 거야. 자, 진술 3 읽어볼까? 뭐라고 돼 있어? 정동 긍정식에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라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A어 옳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 왜 틀렸어? 옳다 때문에 틀렸어. 혹은 더 좋은 건 A어가 틀렸어. 이렇게 판단했다면 너무너무 잘했어. A어가 아니지 이거 누구야? 기억, 논리학자야. 1문단의 핵심은 기억이었고, 왜? 기억이니까. 평가원이 있으니까. 기억을 살려서 읽는다면 논리학자들이 제공한 문제가 내용 차이가 있다. 따라서 타당하지 않다요. 살아났어야 돼. 딴짓하지 말고 이상한 스킬 생각하지 말고 이 문단 자체에 집중해서 의도 부분을 살려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나서 진술 3 있을 때 진술 3를 먼저 읽어줘. 그리고 나면 A가 옳다 하는 순간 조금 이상하게 느껴. 그럼 어디가? 헷갈리면 지정근이야. 아니 지문 가서 다시 핵심이 뭐였더라? 그러면 이 아이 소문법으로 풀더라도 마지막에 그래 A어는 아니었어 이렇게 처리될 거라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오케이. 하시고 16번 문제 볼게요. 자, 복입니다. 복이 쫄았어요. 아, 이럴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16번은 못 풀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떨 수도 있냐면 풀긴 풀었는데 5번까지 갔다가 맛이 갔어요. 자, 못 풀었다 이 친구는 나중에 풀 수 있는 단계를 위해서 연습. 근데 나 지금 풀 수 있었는데 틀렸다 이 친구일수록 쫄아서이니까 너는 따로 보기 연습을 매번 하세요. 써두세요. 너는 지금 2등급 3등급에 걸렸단 말이야. 2등급 정도. 그래서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너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우리 친구가 보기 연습을 따로 계속 하는 거야. 결국 내가 못하는 걸 쫓아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 그래서 위에다 쓰자. 그럼 보기 스킬 뭐 이런 거 내가 지금 얘기할까? 보기도 본질적인 얘기를 할까? 본질이야. 위에다 써볼까? 보기 1번이라고 써. 누가 기출? 평가원. 그러니까 누가 썼음? 평가원. 평가는 뭐 보고 썼음? 그렇죠. 지문의 핵심 보고 썼음. 옆에 하이픈. 그럼 보기는 빨리 읽어야 돼? 시간 투자야. 시간 투자. 시간 투자하면서 뭐를 살리려고 노력해야 돼? 지문의 핵심과 연결된 핵심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돼. 다시 보기 딱 보는 순간 보기님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 봤자 보기인 거야. 근데 어떻게 봐야 돼? 근데 지문의 핵심과 연동됐겠네. 시간 투자하면서 핵심을 살리려고 해야 돼. 안 그러니까 자꾸 1번 선지에서 도리도리를 이렇게 하잖아. 1대1 대응. 이게 아니야. 1대1 대응이 나쁜 게 아니야. 무지성이 나쁜 거야. 살려주고 매달 꽂듯이 보는 거야. 그다음 호흡이 이래야 돼. 그래서 1번, 그리고 1번에 별표 딱 들어가. 그 다음에 2번. 자, 근데 지문의 핵심이 A, B라고 쳐. A, B라고 쳤을 때 실제 수능에 들어가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거라는 거야. 난이도 높아졌을 때 A, B를 그대로 쓰겠어? 아니겠지. A만 쓰고 B는 빠져있겠지. 아니면 A, B를 약간 바꿔서 쓰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 뭐 할 구간이 생겨? 정리나 처리할 구간이 생겨. 그래서 정리 혹은 처리해라. 그래서 1번, 2번까지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1번 별표 쳐라. 왜? 지금 6평에서는 1번을 굉장히 세게 치고 있어. 2번까지 안 갔단 말이야. 근데 1번이 먼저라는 걸 명심하고요. 근데 앞으로 수능에서 2번까지 처리할 수도 있어. 근데 1번 먼저 하자고. 오케이? 그럼 지금 뭐 할 거야? 1번 드릴 거야, 미션. 그리고 마지막 미션이야. 1번 드릴 테니까 보기 집중해서 시간 투자하면서 핵심을 살려봐. 시작. 자, 됐다 치고요. 저 가보도록 할게요. 첫 줄 살려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네.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거 태도를 표현한다. 그 다음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동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다. 어려워. 한 번 더 집중해서 읽어. 그 다음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거짓이 없다. 이 부분 지금 태도라는 얘기를 자꾸 보고 얘네들은 참거짓이 없다 이런 거 보니까 누가 살짝 떠오르지 않아? 그래 A요. 그래서 지문을 잘 읽어야 돼. 연동돼 있단 말이야. 그 다음 그러니까 자선은 옳다면 봉선은 옳다,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선은 옳다는 건 반대하는 건 일관적이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선이 옳다면 봉선은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한 것은 태도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정도인 거지? 지금 100% 이해하세요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를 살려 읽으면서 얘는 바로 뭐야? 태도에 대한 얘기고 태도에 대한 얘기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태도에 대한 태도니까 이 자체로 타당하다 정도만 우리가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1번 선지 봐. 1번 선지 도덕 문장이 살려야지. 핵심 부분 도덕 문장이 뭐? 태도와 감정을 표현하는 주장은 끊어버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건가 상충돼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5번까지를 보더라도요. 1번이 살아나고 5번까지 보고 최종 정답 1번을 가셔야 돼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짜 딥하게 쌤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요 지문만 들고 봤어요. 이유는 뭘까? 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 이 지문은 요 정도 보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문 굉장히 가치 없습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야. 씹어먹어. 알겠지? 그 정도로 연습한다. 이제 앞으로 넘겨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제일 앞에 4에서 7. 4에서 7에서 7번 문제. 마찬가지 보기 문제네요. 자, 그 보기 문제를 읽을 때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써봐. 첫 번째. 나 안다 셈 치고 안 쓰지 마. 그거 하나도 안 틀렸어야 돼. 죄송해요. 첫 번째 써봐. 이거 누가 냈어? 평가원. 그럼 평가는 뭐 보고 썼어? 지문의 핵심. 그럼 지문의 핵심을 보고 썼으니까 우리는 보기 빨리 가야 돼. 천천히 시간 투자. 시간 투자하면서 뭐 연동된 그 핵심을 살리려고 노력한다. 오케이? 요거 별표 다시 들어. 요 문제도 마찬가지 1번 굉장히 살린 문제. 그런데 혹시라도요. 이제 앞으로요. 앞으로 보기가 조금 더 난도가 생긴다면 뭐? 똑같진 않고 조금 차이가 있거나 대비 지점 이런 게 있겠네. 그래서 요건 2번까지 간 거야. 2번 써봐. 2번 바로 뭐지? 그래서 정리할 거 혹은 처리할 거 처리해둔다. 까지 가는 거야. 근데 1번이 제일 중요했지만 1, 2번이 지금 조금 병행 개념이다. 어디 먼저 갈 거냐면 지문의 3문단 봐봐. 지문의 3문단 시선 고정. 3문단의 핵심어는 과두제적 경영. 이유는 네모. 안 집중 집중 집중. 과두제적 경영이 걸려있는 이 문장 자체를 집중해서 지금 읽어. 10초. 속도 줄이면서 들어갔어야 돼. 자, 7번 문제. 1분 줄 거야. 보기. 아까 그 부분의 핵심과 연동된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들어가자. 시작. 자, 됐다 치고 네 번째 줄 볼게. 1, 2, 3, 4, 5번째 줄 볼게. 보니까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 이런 게 눈에 들어오네. 근데 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 교체돼서 전체 주주가 기업 상태를 파악하네. 그리고 이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견하네. 그럼 여기서 뭐가 좀 느껴져? 이 지문의 핵심과 대비된 지점. 이게 읽어내려고 의식을 해야 보입니다. 독서는. 그래서 얘는 지금 전체가 정보를 알고요.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뭔가 의견을 하네요. 1번, 5번 선지. 답은 1번인데 1번이 확신이 안 들었지. 평등이 마음에 들었어. 근데 5번. 이거 그럼 혼나. 이 문제 또 나올 거고 앞으로는 어때? 1번, 5번 뒤집혀서 나올 거야. 정답률 떨어질 거야. 그래서 5번 봐. 과두제적 경영. 틀렸죠? 왜요? 정보를 독점하지 않았어요. 본질을 잘 지킵시다. 자, 그 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8에서 11 위에 떴어. 과학기술. 자, 과학기술은 난이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선생님 전 어려운데요. 너 사정이고 이 오빠는 그럴 생각이 없어. 그래서 과학기술은요. 소위 말하면 약간 노가다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도 있거나 밀도 있는 건 인문에서 다루면 됩니다. 사회에서 다루면 돼요. 자, 그래서 옆에서 그럼 과학기술은 지금부터 무슨 연습해? 정보가 많아. 써. 그래서 뭐 한다? 정리한다라고 써. 선생님 딴 것도 정리했잖아. 근데 과학기술은 만나자마자 무슨 생각? 나 정리할 거다? 이렇게 들어가. 선생님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라는 거야. 남들보다 지문에 1분 더 쓴다 마음 먹어. 1분 더 쓴다고 마음 먹으면 전체 시간이 줄어. 정답이 빨리 나올 거거든. 끄덕? 이해되지?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과학기술을 뭐라고 마음 먹으세요. 지금부터 연습을 컨셉을 정리한다. 정리해보자. 정리한다. 근데 놀랍게도 정리도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과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과학기술이 제일 쉽다 소리가 요즘 나와요. 그래서 작년 선배들이 99%가 많았던 이유가 그거야. 자, 다시 한번 갈게. 정리한다. 이렇게 마음 먹어.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눌게. 첫 번째는 자 1문단, 2문단, 3문단 분석 열심히 했고 정리까지 끝난 거야. 그러면 4문단만 미션 하세요.
근데 나는 안 했다. 반성해야 돼. 그따위로 하면 안 돼. 너부터 열심히 하고 해설 강의 들어야 있게 되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1문단부터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친구는 1에서 4문단까지를 미션. 근데 남들보다 1분 더 쓸 거니까 너는 5분을 쓰고요. 스탑워치 맞춰놓고 1에서 4문단까지 정리. 근데 두 번째, 저는 여기까지 됐다. 그럼 살짝 지금 읽어보고 스탑워치 맞춰놓고 4문단을 2분 가져가세요.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두 친구 다 하시고 강의 듣는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했다 치고요. 했다 치고. 그러면 뭐가 느껴져? 4문단에. 4문단은 중학 과정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중학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과정을 정리하거나 어떤 과학기술의 정보를 정리할 때 예쁘게, 막 깔끔하게, 남들 다 알아보게. 이게 목표가 아니야, 얘들아. 목표를 잘 선택해야 돼. 우리가 이걸 예쁘게 정리해서 막 도표로 도식화해서 이걸 가지고 그 마닥이나 마더텅에 우리가 취직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시험 당일날 결국 뭐 하는 거야? 맞히는 게 목표야, 정답을. 근데 정답을 맞추려면 누구만 알아보면 돼? 나만 알아보면 돼. 예쁜 게 중요한 거야? 거칠어도 상관없어. 거칠게 정리해도 상관없어. 누구만 알아봐? 나만. 근데 그걸 몸빵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당일날 무조건 당황을 한다고요. 아무리 쉬워도. 이과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종합과정을 정리해봤다면 나는 그냥 내 말로 해줄게. 보니까 4문단이요. 4문단 보니까 기억 종합과정이거든. 종합과정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야? 고분자 화합물을 만든다. 이게 키포인트네. 근데 보니까 첫 번째로 그냥 난 이렇게 썼어. 과학계가 불안정하다. 해도 알아먹거든. 그리고 불안정하니까 바로 뭐다? 얘가 에탄올의 한쪽과 뭐를 했다? 한쪽 탄소 원자와 결합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공유했다. 뭐 이런 내용을 써도 돼. 근데 나는 그냥 요 정도 쓰고 넘어갔어. 공유했다. 그래서 뭐다? 단일 결합이다. 알았겠지? 안 써도 돼. 나중에 캡처 떠. 그리고 나서 단계가 뭐요? 그 다음. 그러니까 다른 쪽의 탄소 원자가 또 불안정해져. 그러니까 얘가 불안정해지니까 얘는 어떤 역할을 해? 또 남은 쪽이랑 붙으려고 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슬이 계속 생겨. 그지? 그러다 보면 이 사슬의 끝, 그러니까 두 사슬이라고 나와있다 마지막에. 두 사슬의 끝 만나 결합해. 그러면 안정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고분자가 된다. 이건 거네. 맞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정리해놓고 문제 풀러 가는 거야. 9번 갈까? 그번에 1번에서 5번까지 봤을 때 1번이 찝찝했지. 이상했지. 그럼 어디가? 헷갈리면 핵심.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와? 양쪽 끝이 아니라 두 사슬의 끝부분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핵심을 굉장히 세밀하게 묻는 게 지금 키포인트야. 그치? 요렇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컨셉은 헷갈렸을 때 내가 핵심 집중해서 그 부분 발췌. 핵심 의도 부분 살려 읽고 이해한다. 그게 곧 정답이다. 첫 번째. 그런데 내가 두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 지금 어느 부분을 기출한 것 같아 그러면? 요 부분을 기출했지. 네가 봐야 되는 건 앞으로 수능이 어떨까? 자, 과학기술 정리 열심히 하라 그랬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걸 정리할 때 좀 이러면 어때? 이 글의 핵심 부분이 살짝 살아나는 듯한 느낌으로 정리가 되면 어떨까? 훨씬 세련된 거야. 그 읽기가. 글의 본질을 살린 거야. 여기를 왜 기출했을까?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해. 정리 다 해야 돼. 이것만 정리하면 안 돼? 근데 왜 기출이야? 왜? 이 고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이 만나 안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앞으로 과학기술 그냥 정리하세요. 이게 1차. 근데 두 번째 분석할 때 왜 여기가 정답인지도 좀 생각해보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알아듣겠죠? 이제 세 번째. 근데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양쪽 끝이냐 한쪽 끝이냐 두 사슬이냐 한 사슬이냐 같은 거를 조금은 어떤 표지를 조금은 줬어야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는 진짜 중요할 수 있죠. 양쪽 끝 부분. 양쪽이 아니라 한쪽이어야 된다죠.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럴 만큼 이 지문에서 여기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는가? 여부는 제가 조금은 나는 미흡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번 틀린 친구는 반은 용서. 그치만 반은 용서가 안 돼. 왜? 결국은 정리했더라면. 그리고 이 부분에 헷갈리면 핵심 중심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안 틀리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겠어요. 고생하셨고
자, 독서에서는 쌤이 지금 여기를 가지고 청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제일 밑에 한번 써봐. 올해 남은 시간, 하반기, 특히 여름을 너는 어떤 연습을 해야 돼? 첫 번째 써봐. 결국 지문과 문제 중에 어디? 지문이야. 자, 꼭 씹어서 읽고 연습해. 지문인데 바로 뭐? 평가를 뭐?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해야 돼. 그냥 이해 아니고 의도에 맞춰 이해. 호흡의 조절. 그래서 잔상에 남길 부분을 정확하게 남길 것. 혹은 정리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정리할 것. 왜? 그게 정답. 그래야 오답이 죽어줘. 이해되지? 이거 강의 듣고요. 그 다음 복습 여러 번 하고요. 평가원을 매일 하면서 적용하려고 노력할 것. 쓰고 있지? 어렵고 헷갈리고 틀린 게 남네. 찌꺼기가 남으면 그놈을 의도에 맞춰 골똘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탐구할 것. 알았지? 그러면 좋은 성과 있을 거야. 자, 독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